벽 속에서 나온 LC 두 글자, 참았던 아들의 말과 숨겼던 아버지의 사연을 동시에 불러냈는데요. 스케치는 오래전에 그려진 남자의 옆모습이었어요. 지은호는 자신이 청소년 때 그렸던 그 그림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날 지역의 책상 서랍에서 본 기억이 희미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벽 속에서 나온 스케치는 조금 달랐어요. 종이의 모서리에 연필로 작게 LC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LC는 누구였을까요? 지은호는 그 글자를 보자마자 이상철의 성을 떠올렸고 그 순간 마음이 한 번 더 출렁였는데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해버리기엔 최근 며칠간 겹쳐진 감정과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지혁은 술자리에서 아버지 이상철과 격하게 부딪힌 다음 날 새벽같이 카페 공사 현장에 나왔습니다. 표정은 무심한 듯 보였는데 손놀림이 더 빨라져 있더라고요. 대패 소리와 함께 나무가 매끈하게 정리되자 지혁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일을 더 정확하게 하고 싶었는데요. 그는 아버지가 늘 말하던 흠집은 감출 수 있어도 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그날따라 더 거슬렸죠. 그는 아버지가 늘 말하던 흠집은 감출 수 있어도 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결을 안다는 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왜 가족의 마음결은 저렇게 거칠게 내버려 두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스케치를 접어서 작업 가방에 넣었습니다. 디자이너답게 정리를 하고 체크리스트를 다시 열어 남은 공정들을 배치했는데요. 샌딩이 덜 된 벤치, 천장 조명 배선, 타일 줄눈, 오븐 옆 환기 커버. 하나하나 표시를 하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전날 지혁이 아무렇지 않은 척 건네준 빵 봉투 포장지는 개업빵이었는데 그 안에는 동네에서 잘 안 구하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통오밀 바게트가 들어있었죠. 괜한 마음 쓰지 말자고 선 그었는데 이런 사소한 친절은 왜 이렇게 금방 스며드는지 지은호는 자신에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스케치 왜 혼자 보고 있어요? 뒤에서 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놀란 듯 돌아봤지만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벽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이니셜이 LC로 돼 있더라고요. 지혁은 종이를 받아들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더듬다가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는데요. 아버지 옛날 별칭이에요. 리철. 젊을 때 쓰던 서명. 지은호는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은 아버지가 그린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와 관련된? 지혁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예전에 그 동네 빵집에서 잠깐 일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손님한테 받은 그림을 오래 간직했다는 말도 했고요. 아마 그때 얘기일지도. 그날 저녁 지강호는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부당한 지시를 더 이상 넘기지 않기로 마음먹었는데요. 하나의 횡포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것을 보고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강호는 동료들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했고 사장에게 조용히 자료를 내밀며 이 부분은 고쳐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비웃음으로 돌아왔지만 지강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은 서류를 복사해서 가져온 것만으로도 손이 떨렸는데 돌아와서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나 오늘 도망치지 않았네.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누나 지은호는 곧 알게 됩니다. 지은호와 이상철은 얼마 전부터 조금씩 가까워졌다가 부자 갈등 이후로 다시 어색해졌는데요. 그럼에도 이상철은 지은호에게 간간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면에 표시한 환기, 방향 다시 봅시다. 바람이 골목 따라 돌아 들어옵니다. 문자는 짧았지만 배려가 있었죠. 지은호는 밤늦게 답장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 LC 이니셜 혹시 예전에 쓰셨던 거 맞나요? 한동안 회신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아주 짧게 답이 왔어요. 맞습니다. 내일 이야기합시다. 다음 날 이상철은 카페로 왔습니다. 표정은 평정했는데 눈빛이 묘하게 조심스러웠어요. 그는 스케치를 보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그림 제가 가진 것과 같습니다. 아니 아주 비슷합니다. 지은호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렸죠. 이상철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어떤 아이가 내게 빵을 건네며 누군가의 옆모습을 그려서 줬습니다. 이 빵집은 언젠가 다시 따뜻해질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난 그 말을 믿었는데 그 집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구해주지 못했어요. 이상철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붙잡았어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붙잡지 못했죠. 지혁은 멀리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고백이 더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왜 늘 결과가 나온 뒤에야 속내를 들려주는지, 왜 살아있는 시간 안에서는 외면하는지.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어요. 대신 작업대로 돌아가 나사를 조이고 나무를 맞췄습니다. 지은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런 고집은 상처에서 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강호가 카페로 왔습니다. 지강호는 자신이 준비한 서류를 꺼내며 누나에게 말했는데요. 부당한 임금 체불만 따져도 꽤 돼요. 근데 동료들이 다 나서진 않아서 내가 먼저 신고하려고요. 지은호는 조용히 물을 건넸습니다. 강호야,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내가 맞다는 거 안다. 근데 내가 다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야 해. 그러자 지강호는 낯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나는 늘 해내잖아요. 나는 늘 뒤에 있었거든요. 그만, 뒤에 숨어 있는 거 그만할래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강호가 한 발 먼저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고 지은호는 그 사실이 조금 서운하면서도 많이 대견했죠. 며칠 후 카페는 마감 공정에 들어갔습니다. 조명불이 켜지고 바닥에 우드톤이 은은하게 올라오자 지혁의 얼굴에도 조금씩 평온이 돌아왔는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개업방은 이미 샀으니까 이제 간판만 달면 되겠네요. 지은호는 장난스럽게 되물었어요. 그렇게 미리 사두는 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지혁은 어깨를 으쓱했죠. 좋아하는 사람 걸 준비하는 건 미리 하는 거래요. 방금 내뱉고 본인이 놀란 듯 잠깐 말문이 막혔는데 이내 솔직해졌습니다.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선 그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만 주세요. 이 고백은 애써 모른 척하기엔 너무 단정했고 그렇다고 당장 잡을 수도 없는 온도였는데요. 지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나 이래선 선을 지키고 싶어요. 아직은.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 내가 지킬게요. 그래서 함께 일 오래 하고 싶어요.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리모델링 허가 과정에서 이전 임차인의 미해결하자 보수 서류가 누락된 채 남아있었고 민원이 접수된 거예요. 하자 보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소재가 애매했는데 전 임차인은 연락이 끊겼고 건물주는 책임을 피하려 했죠. 담당 공무원은 정해진 규정대로만 말했습니다. 협의해서 서류 보완해야 사용 승인이 납니다. 일은 멈췄고 공기는 촉박해졌습니다. 여기서 이상철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끌어쓰거나 힘으로 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낡은 공정표 하나와 당시 공사 사진들을 모아 PDF로 정리해서 지은호에게 보냈는데요. 그때 내가 조언했던 공사 방식이 규정과 충돌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빼고 새로 정리합시다. 서류는 내가 정리해서 내일까지 전달하겠습니다. 이 문자를 본 지혁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정작 감정의 문제는 차갑게 얼려놓고 일이 닥치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사람. 그 모습이 미워서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더 미웠어요. 서류는 다음 날 오전에 제출됐고 사용 승인 심사는 일단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병목은 또 나타났습니다. 환기 덕트 길이 문제였습니다. 애초 설계보다 덕트가 20cm 길어졌고 이대로면 지정 기준을 2cm 초과하게 돼서 다시 조정이 필요했어요. 감리와 시공사가 서로 눈치를 봤는데요. 그때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덕트를 다시 설계할게요. 그리고 덕트 옆에 장식 패널을 철거하죠. 장식은 다시 만들면 되지만 공기와 냄새는 손님에게 바로 닿아요. 지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바로 움직였습니다. 패널 지금 뗍니다. 장식을 떼어내고 덕트를 재배치하는 동안
또 하나의 사실이 조용히 드러났습니다. 덕트 뒤편의 벽면에도 연필로 적힌 작은 글씨가 있었는데요. 뜨거운 날엔 문을 반쯤만 열 것. 글자체가 이전 스케치의 메모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상철이 조용히 웃었어요. 그때 내가 적은 겁니다. 여름에 오븐열을 밖으로 뽑을 수가 없어서 그나마 바람길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 혼자 이러다 혼자 지쳤죠. 지역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혼자라는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과 어머니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질문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사용 승인은 결국 통과됐고 개업 준비가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지강호의 알바 사장입니다. 그는 카페로 찾아와 다소 거친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여기 동생 때문에 가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합의를 봅시다. 지강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합의는 서류대로 하면 됩니다. 임금은 임금이고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이에요. 지역이 중간에 끼어들려 하자 지은호가 손으로 막았어요. 강호가 말하게 두세요. 이 장면에서 이상철이 느리지만 분명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젊은 사람이 옳은 소리를 하면 때론 듣는 사람이 더 어색합니다. 어색한 건 어른이 감수해야죠. 사장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서류대로 하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강호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깨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지은호는 동생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지강호는 누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누나, 나도 이제 누나처럼 해내고 싶더라고요. 개업 전날 네 사람은 밤늦게까지 카페에 남아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조명 밝기, 빵 진열 동선, 테이블 간격, 메뉴판 폰트. 세세한 것들을 확인하던 끝에 지역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묘에 다녀오려고요. 개업방도 하나 가져가려 합니다. 이상철은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같이 가자. 이 짧은 말에 지역의 표정이 복잡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수천 번 원했고 수천 번 접어둔 말이 이렇게 무심하게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산을 올랐습니다. 산바람이 차갑고 맑았는데요. 무덤 앞에서 지역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카페가 곧 문을 열어요. 아버지랑 같이 왔습니다. 이상철은 한동안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내 엄마가 빵을 들고 웃던 얼굴을 지금도 기억한다. 나는 그 웃음을 오래 지키고 싶었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미안하다. 지역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믿겠습니다. 근데 다음에는 미안해지기 전에 나한테 먼저 얘기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이 말은 참 단단했는데 이상철은 그 단단함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드물게 스쳤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마. 개업 당일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어린아이와 엄마였어요. 아이가 바게트를 들고 이거 김빵. 이라고 말하자 지역은 웃었고 지은호도 웃었습니다. 김빵이라는 말이 왠지 그들의 지난 시간을 길게 이어주는 줄 같았거든요. 카운터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서 나온 스케치의 복사본이었는데요. 옆모습 속 남자는 아직도 어딘가로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따뜻함은 돌아오는 길을 잃지 않는다. 한바탕 가장 바쁜 시간대가 지나가고 오후의 햇살이 테이블 위에 기울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액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지은호에게 다가와 말했는데요. 혹시 이 그림 원본 어디서 났나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여인의 눈빛에서 오래 묵은 어색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벽 안에서 나왔어요. 오래전에 누군가 숨겨둔 모양이에요.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제 딸이 그렸던 그림과 너무 닮아서요. 그 아이가 어릴 때 자주 그렸거든요. 빵집 아저씨를. 순간 공기 안의 시간이 움찔했습니다. 지역도 이상철도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 빵집의 동생이었어요. 언니가 아프고 가게가 어려워지고 그때 어떤 청년이 도와줬습니다. 밤마다 덕트를 고치고 빵을 나르면서 웃지 않았어요. 근데 언니가 그 청년을 그려서 스케치북에 간직했죠. 언젠가 저 사람의 빵을 다시 먹고 싶다고. 이상철의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인지 누구보다 본인이 알았으니까요. 여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제가 그 스케치북을 잃어버렸다가 얼마 전 그 집을 철거하면서 못 챙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지은호는 여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분, 요즘은 어떠신가요? 여인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미소가 되다 말았습니다.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빵 냄새가 나면 아직도 고개를 돌려요. 그 청년을 떠올리면서요. 이상철은 더 이상 자리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고 지역이 잠시 따라 나갔습니다. 바깥 공기는 맑았지만 마음의 공기는 오래된 먼지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처럼 탁했습니다. 지역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냥 떠났나요?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가 졌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땐 떠나는 게 옳다고 믿었다. 내가 지키겠다던 것들이 무너질 때 더 붙잡는 게 오만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틀렸다. 이 장면이 그날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또 하나의 반전이 조용히 들어왔거든요. 지강호가 제출한 신고가 시간차를 두고 언론 기사로 번졌고 지역 커뮤니티의 청년이 부당 노동에 맞서다라는 제목으로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요즘 젊은이 별 수 있나라고 비아냥댔지만 더 많은 이들은 잘했다. 우리가 못한 일을 했다라고 응원했습니다. 지강호는 자신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나 때문에 카페가 시끄러워지면 어쩌지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지은호가 말했죠. 그 걱정은 선한 사람만 하는 거야. 시끄러운 건 잠깐이고 우리가 지키는 건 오래가. 밤이 깊어지고 카페는 첫날의 불을 천천히 낮췄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자리에는 빵 부스러기와 웃음소리의 잔향이 남았죠. 네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의 일을 정리했습니다. 지역은 주방에서 스패츌러를 닦으며 오래 묵은 마음의 경계를 조금 내렸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라는 낮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은호가 만든 선이 이제는 확고한 신뢰의 선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상철은 쇼케이스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옛날 그 빵집에서도 이 시간에 자주 서 있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끄럽다고 느끼던 그 시절의 청년에게 마음속으로 작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지은호는 액자 앞에 섰습니다. 스케치 속 옆모습은 여전히 말이 없었는데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그녀는 액자 아래 붙인 작은 문장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따뜻함은 돌아오는 길을 잃지 않는다. 그러고는 속으로 덧붙였어요. 사람도 마음도 빵도. 다음 회차의 문은 여기서 아주 살짝만 열어두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환기 덕트는 또 한 번의 시험을 맞겠죠. 뜨거운 바람은 언제나 취향을 가르고 선택을 다그치니까요. 그때 지역은 냉정과 다정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더 기울지, 지은호는 선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다가갈지, 이상철은 지난 시간의 빚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갚는 방법을 찾을지. 그리고 스케치의 진짜 원본을 그린 아이, 즉 여인의 언니가 남긴 마지막 메모가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메모에는 빵 레시피가 반쪽만 적혀 있었고 나머지 반쪽은 그 청년의 글씨로 완성될 여지가 남아 있었거든요. 비밀은 서랍 속에서 끝내 잠들지 않을 겁니다. 지강호의 이야기도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그의 신고건은 법적 절차로 넘어가고 동료들 중 한 명이 뒤늦게 용기를 내서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강호는 누군가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의 조용한 리더십을 신뢰하게 됩니다. 지강호가 어느 날 누나에게 말할 겁니다. 누나,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계속 묻고 싶어져요. 그러면 지은호가 대답하겠죠. 옳은지 틀린지보단 내가 왜 하는지가 중요해. 내가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고 싶어서 한다면 그건 옳아.
이 대답은 사실 지은호 자신에게도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선을 긋는 일, 선을 지키는 일, 때로는 선 밖으로 한 발 나서는 일. 그 모든 건 결국 마음의 모양을 가꾸는 과정이니까요. 부자 갈등은 한 번 더 요동을 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호하려다 보면 어느 순간 보호가 구금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요. 지역은 카페의 어떤 결정에서 아버지와 정면으로 의견이 부딪힐 겁니다. 아버지는 안전을 말하고 지역은 시도를 말하죠. 안 되는 이유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버지. 근데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우리 일이에요. 이 말은 지난 술자리의 말보다 한층 단단하고 어른스러울 겁니다. 이상철은 그 순간 또다시 침묵을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예전처럼 도망이 아니라 듣기 위한 침묵이 되겠죠. 조금 늦게 시작된 공부처럼요. 그날 밤 지은호의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보낸 사람은 모르는 번호. 스케치 원본을 찾았어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다음 장의 문고리를 잡습니다. 지은호는 창가에 기대어 카페 앞 골목의 바람을 느낍니다. 어젯밤엔 차가웠던 바람이 오늘은 좀 덜 차갑네요. 이 바람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자고 말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핸드폰 화면을 끕니다. 마음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독자에게만 아주 작게 예고를 남겨둘게요. LC라는 이니셜은 분명 이상철의 것인데 스케치의 선 안쪽에 아주 희미하게 더 작은 글씨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글씨는 아직 누구도 보지 못했는데요. 다음 주 누군가가 그 글씨를 읽어낼 겁니다. 거기엔 날짜가 적혀 있고 그 날짜는 이상철이 기억하는 떠남의 날과 정확히 이틀 차이가 납니다. 날짜의 오차는 사람의 기억이 부르는 착각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긴 여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작은 오차가 네 사람의 마음을 한 번 더 흔들게 하겠죠. 우리는 그 흔들림을 끝까지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마음이야말로 아직 꺼지지 않은 마음이고 꺼지지 않은 마음은 결국 누군가의 저녁을 밝히는 등불이 되니까요. 다음 회차의 표정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다만 그 표정이 눈물인지 웃음인지 그건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결정될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네 사람의 마음결이 이제 서로에게 더 정직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정직해진 마음은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서로를 찾아옵니다. 따뜻함이 돌아오는 길을 잃지 않듯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